장이 15구 지정원 조합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힘도 많이 들고 또 소송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합을 또 만들어서 등기까지 다 했다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정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는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덕분에 승인 맡고 인감까지 등기 다 나와가지고 저는 오늘 같은 뜻깊은 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네. 주택을 재임 기간 때 250만 가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인수위를 통해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을 왜 활성화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그 도시계획 실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제 때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라는 게 193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1962년도에 5.16 일어나고 나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구시가지 우리 지금 장이동 같은 경우나 창신동 이런 등등 서울의 구 도심 지역은 이미 그 전부터 도시가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만들었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그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대 6.25가 끝나고 나서 이 도시계획을 구시가지 도시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국가의 재정 능력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 부재 이런 것 등등을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많이 가져왔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중심이 없는 그런 정책들이 28번이나 발표하면서도 제대로 기초도 마련하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기초를 잘 파악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만 잘 추진해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재개발, 재건축에 틀을 잡고 주춧돌을 놓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200만 가구를 공약을 노태우 대통령이 세웠었는데 이게 1989년도에 그러니까 88년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뒤에 89년도에 일기 신도시가 착공을 합니다.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언제 1차 완공이 되냐면 199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지금 분당의 그 야탑동 일대 이렇게 해서 일기 신도시 1차가 그 마무리됐다고 발표를 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윤석열 정부 있는 5년 동안에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또 그로부터 또 몇 년 뒤에 이제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끗한 살기 주거 환경 개선된 곳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 하게 되면은 첫째 이제 토지 매입가도 많이 늘어나고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또 부지 선정을 잘못하면은 또 투기 과열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저도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있는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활성화만 해주고 행정 규제 없이 행정 완화로 해서 기간 단축만 해주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250만 세대를 늘린다 그러는데 그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된 게 1973년도부터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이 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용어가 등장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도까지 약 한 12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순 증가가 됐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집 있는 거 말고 재개발로 예, 돼서 순수. 순수하게 한 120만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통해서는 한 20 내지 30만 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순 증가가 된 게 150만 가구 정도 순 증가가 됐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우리 조합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린 기간을 잘 견뎌낸 그런 사업 현장에서 한 150만 가구 정도가 주택이 순 증가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과인데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등등 하는데 조합장님들이나 조합에서 좀 조심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긍정적인 정책을 펼 때 예. 부동산 투기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순수하게 내 집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쉽게 표현하면 내 땅에 헌집 벌고 내 돈 들여서 새 집을 짓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자세 이외를 떠나서 네. 부동산 투기다 내가 뭐 돈을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겠다 네. 이런 개념을 예. 벗어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밀가루를 파는 것보다는 밀가루를 가공해서 카스테라나 고급 케이크를 만들어 팔았을 때 돈을 더 받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원리인데 이게 투기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 저항감, 국민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현장에 계시는 조합장님과 또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개발에도 제가 임해서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근 재개발 재건축을 한 400여 개를 폐기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개인 재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집값 올라가는 것은 저도 크게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 순수하게 정부에서 투자 없이 지원해주고 정부가 투자 없이 돈 안 들이고 행정 규제 안만 하고 단축만 시켜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집 세대 건축도 늘어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고. 지금 우리 조합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은 예.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인가에 따른 절차를 좀 단순화해주고 예, 맞습니다. 절차 기간을 줄여준다면은 예. 성과도 많이 올릴 수 있다. 주택 순증 효과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1,800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신규 주택 규모는 제가 예산은 이제 3,000세대가 넘습니다. 벌써 우리 장이 15구역만 해도 1,200에서 만약에 용적률 좀 완화해주고 그런다면은 한 1,500세대 이상의 그 주택 순 증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이 15구역 같은 만약에 현장이 서울에 100개만 있다 하고 예. 15만 세대 이상이 그러니까 주택 순 증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예. 서울에 지금 이 강남 서초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수백 군데 될 겁니다. 예. 재개발 그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 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원장님한테 교육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 강의 들으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기회가 됐으니까 그런 분들을 왜 반대를 하는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반대하는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들었지만 직접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 지역은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큰 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예. 없고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없다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네. 또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은 토지 면적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만약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담금과 분담금은 차별이 있는 건데, 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분담금을 나이는 많지 경제적 능력은 없지. 그러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들 현재 전문 용어로 이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살고 싶어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지어서 내 고향처럼 제2의 고향처럼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정부에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이 연 10조가 순수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예. 지원했는데 이 10조를 만약에 5조 정도를 도시 정비사업, 그중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재개발 사업에 영세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약 5조면은 한 세대당 1억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5만 세대의 주택에 이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 분담금이 보면은 땅이 아주 작은 사람 외에는 분담금이 건축비 정도만 해결해줘도 이 가벼운 마음으로 조합원 자기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 그렇죠. 다시 주민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토지 면적이 5평에서 10평 미만 되신 분들은 큰 집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한 우리가 평형으로 이야기한다면 15평 정도, 예. 요 정도 방 2개, 거실 하나 정도의 예. 집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11평, 10평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도시재생 예산을 재개발 쪽에 지원을 한다면은 예. 우리 서민들이 거의 분담금의 부담금을 아주 낮춰가면서 네. 편안하게 네. 내가 살던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도시재생 예산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네. 다시 환수하겠다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 쪽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은 이걸 이 사람이 살 때까지 쭉 놔뒀다가 네. 만약 이 사람이 집을 처분한다든지 이분이 사망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매매 또 사망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는 그동안에 물가 상승폭만큼의 네. 이 그 차액을 정부가 받아가고 원금 회수해가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이유 또 큰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세가 나오니까 그렇죠. 또 반대, 예, 임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잠깐 생각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정부에서 기반 시설을 모이고 다 해주고 또 건축비를 지원해주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건축비를 지원해주면 분담금이 적으니까 들어가게 전착률이 많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해주고 세금으로 5만 원 받던 거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니까 그것을 10년, 20년 계산하면은 다시 국민한테 정부가 투자했던 것을 환수한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네. 그게 그 조세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대국적인 견제에서 그런 면도 충분히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자, 그렇다고 치려면 각 구청에서 지금 강남에 3개 내지 4개만 자족을 하지 다른 데는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특히 뭐 성북구나 뭐 다른 강북구나 노원구나 이런 데서도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세금을 늘려서 해서 나가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생활하는 이런 수준은 세계에서 아주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저는 최고로 생각할 줄 선진국인데 단 주택이 문제입니다. 주택이 특히 뭐 강남 같은데 집값이 비싸고 그런데 뭐 모르고 또 신도시는 모르겠지만 구도심지 성북구랄지 또 동대문구랄지 종로구 일부랄지 은평구 서대문 마포 이런 지역에는 이 주택 문제가 좀 선진국화 돼줘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행히 법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보법이 있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법적인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사람이 여름에 시원하게 살아야 되고 겨울에 따뜻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 행복을 느낄 수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미사를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을 못한 전 국민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정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지 말고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살려가지고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거. 복지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주거복지가 1위입니다. 집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뭐 하는 것은 복지만 하지 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고, 아까 저 조금 좀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날아다니는 새들도 해가 지면은 자기 둥우리로 와서 편히 쉬었다가 또 나가잖아요. 날짐승도 마찬가지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도 저녁에는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이런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둥우리, 주거 복지, 우리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정원 조합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여수에서 이 전 조합장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제가 슬로건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야 저 세상에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슬로건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예. 저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맞습니다. 마땅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이 장이 15억에 사시는 조합원님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좋은 집에서, 내 집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부모 잃은 서름보다도 집 없는 서름이 더 서럽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예, 이야기를 예. 우리 이제 뭐 시골에서 클 때 예. 들은 것 같은데, 조금 전 조합장님 그 말씀이 아주 날아다니는 새도 저녁 때가 되면 저희 둥지를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과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기부 체납이 제일 부담이 많이 가는 건데, 이 기부 체납, 원래 기부 체납이란 말은 한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기부가 따로 있고 체납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가급적 대부분 판결문 같은 거 보면은 이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기부 따로 체납 따로 쓰는 겁니다. 쉽게 해서 기부는 순수하게 주는 거고, 체납은 골라받는 걸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 서로 언어 조합상 맞지 않는 거고, 제가 이 기부 체납 문제를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부 체납률은 한 2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한 10% 수준 됩니다. 이게 서울시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왜 재개발 사업에 기부 체납률이 높냐면 도로망, 기존의 도로가 골목길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최소한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률이 높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에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반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도를 확장한다거나 확장 공사한다는 비율이 낮습니다. 낮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기부 체납 중에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뭐냐면, 첫째가 도로도 지나치게 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미국의 도시계획을 많이 본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도로 면적도 높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좀 그런 면에서 이 도로 기부과 관련된 기부 체납 문제, 어차피 도로와 관련된 것은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땅을 기부를 해줘야 됩니다. 소방이나 또는 뭐 각종 안전 관련 차량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근데 두 번째 또 조합원들에게 주민들에게 부담 많이 주는 게 뭐냐면, 학교 관련 기부거든요. 학교 관련 기부 체납, 학교 관련. 지금 교육부 예산이 충분합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만 한다 그러면 관할 교육청에서 조합원들에게 또 조합에다가 뭐 교실을 지어라, 또 무슨 운동장을 포장해라, 뭐 등등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건 정말
충분한 정부 예산으로 교실도 새로 짓고 충분한 정부 예산으로 운동장도 확포장하고 교육 환경시설 갖추면 되는 겁니다. 단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뭐 학업에 아주 악영향을 준다랄지 이런 문제만 좀 고려하도록 그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는 대통령실 같은 데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서울시 같은 서울 시내 재개발 단지나 재건축 단지는 뭐 대부분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우리 서울만큼 큰 강을 끼고 있고 서울만큼 큰 산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근데 이 서울시나 보통 지자체에서 경관심의나 뭐 사업심의 같은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공원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당 5천만 원짜리 이런 땅에다가 공원 1,000평 만들어라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조합원들이 500억이라는 돈을 부담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최소화하고 주변에 산, 강, 들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 인위적으로 단지 내에 공원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단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어린이 놀이터 같은 이런 건 모르지만 일부러 돈을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그걸 또 기부채나 공원 기부채나 그러면은 그 공원에 대한 부지 소유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서울시로 가버립니다. 맞습니다. 그게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관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원을 서울시가 관리해 주느냐? 관리 안 해줍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원이 녹지 공간이거든요. 녹지 공간 좋죠. 뭐 그러나 녹지 공간은 주민이 그대로 순수하게 기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도로는 소방도로가 기본이 6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방도로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오히려 주민한테 기부를 해야 돼요. 공사비 정도. 반대로 전부 다 주민한테만 기부를 하기 바라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아까 체납도 세금대로 또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정말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면, 학교, 아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기초 주춧돌을 단단히 나가지고 다음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본을 바꾸지 말고 정말 기본의 행복 추구권 기본 권리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대단히 급성장했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정부를 계속 좀 유지해 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나네요. 하여튼 우리 장 15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정원 조합장님이 추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도 소송도 하고 대법원까지 하고 확정 판결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다 받고 등기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전국의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 현장을 보게 되면 사업이 빨리 돼야만이 주민의 이익이 됩니다. 근데 특정 사람들이 발목 잡기 해가지고 조합장의 좀 사소한 잘못을 고소 고발을 통해서 발목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1년 2년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큰 세대 오늘 아침에도 그쪽 조합하고 대화를 하고 나왔었는데 서울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 조합들이 4월 15일부로 공사가 중단될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우리나라 메이저급 시공사 4개 회사가 참여하는 그런 시공사인데 4월 15일부터 현재 공사가 40%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공사를 중단하겠답니다. 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때문에. 근데 조합의 말도 일리가 있고 시공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 많은 토지등 소유자분 우리 이 조합원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조합 집행부의 사소한 실수,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고소 고발 행위를 하고 또는 이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면서 조합 업무가 마비되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수많은 조합원들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방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작년 6월달에 사고 난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소송을 해서 정말 상위 15구역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조합이 되고 아니면 말고시 자기 영달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조합을 방해하고 지금 15구역도 지금 한두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이것은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으로서 이번에 느낀 점이 대한민국 또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이지만
작은 서울에서만큼은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어느 조합이고 이런 사람들 하지 못하게끔 저는 철저하게 잘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고소 고발 의미를 많이 해요. 조합장님과 조합원님들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조합장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또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보급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제 확실한데 우리 이 주민들이 우리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님들이 좀 조심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것을 투기화해서는 안 된다. 투기 장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내 돈 들여서 헌집 벌고 새 집 짓는다. 그래 마이 하우스 내 집을 갖는다는 예. 이런 순수한 마음. 예. 그러면서 집 없는 젊은이 또 예. 집 없는 사람들이 또 살기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도시정비 사업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전문가들도 많지만은 우리 이렇게 행정가 실질적인 이렇게 현장 소리를 다 듣고 있잖아요, 원장님은. 그래서 원장님을 좀 초청해서 또는 자문도 받고 정부에 또 바라는 것은 우리 최종윤 박사님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 하여튼 너무 네.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